우리 헌법 전문에 홍익인간 집어넣고 교육법에 홍익인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우린 모든 국가고시에 예. 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만들었던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70세에 은퇴를 하세요. 은퇴를 하고 우리 역사를 돌아보니까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우리 역사계의 현실을 본 겁니다. 이분은 이병도 박사하고도 잘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그때부터 역사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역사를 연구하고 일하면서 이병도를 설득하게 됩니다. 이병도를 설득하다 보니까 1986년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이병도가 참여해서 이러한 기사를 내놓습니다. 이게 그 조선일보 1986년 10월 9일자 신문입니다. 단군은 신화가 아닌 우리 국조다. 역대 왕조의 단군 제사 일제 때 끊겼다. 그리고 요구와 함께 개국하고 기자보다 앞서 입국했다. 삼국사기 이전 고기 등 기록에 그런 기록을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건 뭡니까? 옥녀는 곰토탄 죽은 여자. 천신족 환웅과 결혼. 이런 내용들. 세상에 그 신문 전면을 다 쓸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병도 박사가 이제 그 참여의 글을 내놓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 정도 되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뀌어야 되는데 그 수제자였던 이기백 박사님 뭐라고 하셨는지 선생님 망령나셨어요. 당신은 그렇게 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당신한테 배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좀 묵살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한 번 이렇게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이 무너지게 됐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 역사를 잘못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 을사오적이라고 얘기하는 송병준, 이완용 이런 사람보다 한 10,000배 더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땅을 뺏긴 건 언제고 힘만 있으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뺏겨버리면요 영원히 찾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아이들 역사교육 어떻게 시킵니까? 우리나라 애들 한 4살, 5살 되면은 에버랜드니 무슨 어린이 대공원이 놀러 다니기 바쁩니다. 걔들은 유대인 자식들 고나이 때 되면은 ICT 수용소니 이런 현장을 데리고 간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때 모양 그대로 만든 걸 쳐다보면 참혹해서 애들이 고개를 돌리니까 두 손으로 머리 딱 누르고 똑바로 가더라.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실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역사교육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 있었죠. 1670년대쯤 되면은 여기 동문선습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이 동문선습을 가지고 지금의 초등학교 교과서처럼 바뀌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은 실제로 그 당시에 필요했던 우리 역사 내용, 선조들에 대한 얘기, 예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실제로 윤리, 단군, 그 다음에 고대사, 삼국사 여기 다 나왔어요. 이걸 가르치는 것이 바로 동문선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2위에 가르치는 게 바로 국민수학 독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 옛날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인물들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이제 1891년에 조선 역사라는 책이 또 나왔었는데 그런 자료가 없어서 제가 못 읽었고요. 그런데 이것을 1915년 그러니까 병탄되고 한 5년쯤 지났죠. 그때 일제가 전면 금지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일본식 교육을 받아야 된다 해서 그것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식의 교육은 1915년 그때
완전히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일본은 본격적인 역사 왜곡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운동 이후로 저들이 이제 겉으로는 문화정치를 표방을 하면서 이제 교묘하게 우리의 정신과 어를 떼먹기 위한 이런 작업에 추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인에 대한 교육을 언명하는, 천명하는 그런 교육 조선대요.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먼저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 민족훈과 민족 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자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의, 무능, 악행을 들추어내 그것을 과장하여 조선 후손들에게 갖게 하라. 조선인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족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여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라. 그러면 조선인 청소년들이 자기의 모든 인물과 사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얻게 될 것이며 반드시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때 일본의 사적, 일본의 문화, 일본의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면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인을 반 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괴일 것이다. 이게 바로 전주곡입니다. 우리 조선사를 완전히 왜곡시키기 위한 전주곡으로 이러한 말을 천명을 하죠. 이때부터 조선인들은 우리를 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지금 어때요? 우리 역사 다 까먹었죠? 잊어버렸죠? 우리 정신이라는 게 사라졌죠? 생각해 보세요. 조선맹 당박싸움의 천국이에요. 당박싸움 많이 한 거 맞습니다. 또 나중에는 왕이 힘을 잃었던 것도 맞고요. 그러나 왕을 가장 적대시하는 그 세도 정치가와 왕의 대화는 실제로 국가 나라를 위한 생각은 달랐지만 국가를 위한 것은 같은 것이었을 때가 오히려 더 많았었다는 거죠. 전 세계에 살펴보면요. 한 나라의 역사가 500년, 1000년간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나라나 있습니다. 한 나라가 수백 년 이상을 고대에 수백 년 이상을 유지하려면은 그만한 정신적인 중심이 없으면 사실 힘들었던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그것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 제국에 중국이 한 나라? 중국 한 나라 한 300년 되죠. 예, 로마는요. 실제로 우리는 나라 섰다 하면 500년, 1000년인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간 나라가 없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신적인 힘들한 기반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은 그런 것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이 글을 처음 접한 게 한 30분 전인데요. 그때 이 글을 처음 읽어보고 나서 얼마나 가슴이 그냥 답답했는지 모르고요. 눈물이 막 솟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놈들은 이렇게 해놓고 정말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보면 이 내용 그대로 있어요. 생각해 보시죠. 광복되고 7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이때 이 사익도가 했던 이 말에서 벗어난 게 한치라도 벗어난 게 있습니까? 내가 일본 놈이었으면 엄청나게 훌륭한 말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나요. 안중근과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은 한국의 영웅이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영웅이잖아요. 그 사람은 명수유신을 통해서 제국주의 일본을 엄청나게 발전시킨 일본의 진짜 영웅이었거든요. 영 대 영웅으로 본다면 그러겠죠. 사이토 역시, 그러니까 이 일본은 사실은 고대부터 임진왜란 이전부터도 이 땅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요. 그들은 이미 그 일제가 강점하기 이전부터 명치유신 이후로 정한론이라는 걸 만들어서 한국을 정벌해야만, 조선을 정벌해야만 일본의 출구가 열린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그런 것이 있었고요. 실제로 1910년 그 한일정상 후에 이제 그 초대총독으로 데라우찌가 오죠. 그 데라우찌는 이제 취임하자마자
취조국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한국의 관습과 제도를 조사한다. 이런 핑계를 대고 그때부터 전국에 있는 그 역사서적, 그 다음에 이 인물서적, 우리 위인전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옛날 사서 이런 것들을 깡그리 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수구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기부나 이런 것까지 망라하고요. 심지어는 이런 것을 불원서적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면서까지 이제 수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반 백성의 직수 색출에서 압수하고 1차에 모집한 것이 쉬운 한 종류의 20여만 권이라고 합니다. 요 내용은 재현국회사하고 군국 일본 조선장정 36년사라는 책에 시합이 돼서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5년 10월, 아까는 86년 10월 9일이었는데 그 이전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그런 내용이 또 나와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시면 이런 것이 맞는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실제로 이제 그러고 나서 고서적에 나와 있는 강군왕검이나 고조석, 그 다음에 배달국 강원시대의 역사, 그 이후로는 한국의 역사를 비롯한 주요 고대사 서적은 극비리에 간추를 해서 일본으로 빼돌립니다. 거기 가서도 쓰레기 취급을 받았지만 진짜 중요한 서적들은 일본 정창원, 일본 통실도서관입니다. 정창원이 거기에 아직도 뭔지 뒤집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조선일보 기자가 자기가 이러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밖에서만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고백한 게 있어서 그런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책들은 전부 불을 태워버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차 서적 진탈에 51쪽에 20여만 권. 그리고 이 상고사의 아킬레스건이 되는 고조선 배달국 한국의 역사와 관련된 역사 서적은 전부 다 국끼리 반출했거나 아니면 다 분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이니마시리오나 이런 사람을 축하하고 해서 조선 반도사를 편찬하게 됩니다. 조선 반도사 편찬 요지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발췌한 건데요. 그들을 충량한 제국 신민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번에 중수원의 명하심에 조선 반도사를 편찬하게 할 것. 이제 조선 역사를 읽는 편의를 제공하면 그들 조선인에게 옛날을 생각하여 그리워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결과가 된다고 하지만 조선에는 고래의 사수가 많으며 또한 새로이 저작한 것이 적지 않다. 그러한가 전자 고래의 사서의 것은 독립시대의 저술로서 독자로 하여금 독립국의 옛날 꿈에 빠지게 하고 한국 동사 등 부자는 근대 조선의 청일 노일 간의 세계경쟁을 저술하여 조선이 등을 돌릴 길을 밝히고 있으니 이들 사서가 인심을 심히 고혹해 한다. 이러한 사서들의 절멸을 기함은 오히려 그것의 전파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분명정확한 새로운 사서를 일으키는 것이 조선인에 대한 동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특경이며 또한 효과가 현재할 것이다. 이 글을 보면 왜 그 사람들이 책을 이렇게 걷어들였는지 알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걷어들이고 해도 또 나타나고 하는 책 때문에 교육 효과가 없으니까 차라리 일본이 책을 새로 만들어서 그 책을 뿌려버리자. 그렇게 해야 조선인들을 완전히 동화시킬 수 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자들에게 편사 지침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네, 조선반도는 편년체로 한다. 전편을 상고사만, 삼국, 통일후 신라, 고려, 조선 근세사 이편으로 한다. 네, 이때는 그래도 양환. 상고사만이 나옵니다. 그리고 삼국도 나오고요. 이것이 차수를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짧아져 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조선반도사 편사 지침에는 바로 이런 내용, 예, 그죠? 조선사 편수의 사업계열 제7쪽 47쪽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족국가를 이룩하기까지의 민족의 기원과 그 발달에 관한 조선 고유의 사화, 사설 등은 일체 무시하고 오로지 기록에 있는 사료에만 의존한다. 즉 여기서 오로지 기록에 있는 사료라는 것은 뭐예요? 연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 그것이 아니면 역사에서 다 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상고사만이라는 그 애매한 표현이 어디 있어요? 상고사만이 뭘 얘기하는 건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자기들 편리한 대로 갖다 찍어봐 그러죠. 상고사만은 예.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만이라고 그러면 마흔 지나고 만쪽으로 조그만 거거든요. 예. 상고 옛날에는 바울한 지나가 저 베를린 있었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 고조선의 사만을 얘기하는 지난 마흔 변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고조선은 사만 강경이었었죠. 사만 강경에서 지난 마흔 변환이 나뉘었지만 하나의 나라로 운영되던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 이전의 역사 배달국이나 이런 것들은 아예 빼버린 거죠. 예, 여기서도. 그래서 조선 반도사라는 그 말 자체가 그 의정이 굉장히 그 책에 조선상 조선조집의 조선 반도사를 미포필이네요. 이게 바로 저거죠. 그래서 저 미포필. 말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일부는 아주 온도입니다. 온도고 최근 조선은 반택지 안 되는 도다. 그래서 반도라고 했다라는 그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 그거는 명확하게 누가 얘기했는지 이런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강의 중에는 그 텍스트가 아니면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저런 말 자체가 예. 쓸데없는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렇죠. 벌써 비하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 반도사.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 이제 그런 말을 갖고 있었죠. 예, 그러고 나서 아까 얘기한 1918년에 이제 그 사이트의 교육조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19년에 이제 그야말로 3.1 만세 운동이 벌어지죠. 3.1 만세 사건이 나니까 1922년 12월에는 이제 다시 훈령 제64호로다가 조선사 편찬위원회 규정 이것을 만들고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설치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편찬 강령을 이제 다시 또 내놓죠.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어떻게 되지? 상고사만 없어졌죠? 삼국 이전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삼국이라는 신라백제 보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대사는 점점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놓고, 상고사만이라는 명칭을 이제 삼국 이전이라는 한편으로 축소해서 우리 상고사를 얼버무려서 말살하려는 의도를 슬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1차회의에서 그 단군 역사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온 건데, 이 한국 사람도 있었고요. 일본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화 내용 중에서 일본 학자도 학자다 보니까 우리 그 고대 역사에 대해서 집어넣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를 주는 그런 발언을 하게 돼요. 한번 읽어보시면 알 텐데요. 여기서 삼국 이전이라 하면 단군까지를 넣는 것인가 하니까 삼국 이전이라는 명칭에 대하여 다시 더 연구하겠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 조선에는 단군 조선과 기자 조선이 있다. 그러므로 삼국 이전의 조선을 고대 조선으로 고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니까 그 당시 조선은 현대의 조선과 지역이 다르므로 차라리 삼국 이전이라는 막연한 이름을 붙이는 것을 평가한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단군과 기자의 기사는 기재할 것이나 건국에 관한 사유 중 연대가 불명한 것을 어디에다 넣을 것인가에 관해서는 금우상하여 처리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빠져나가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금서령이가 이때 안 왔거든요. 안 오니까 금서령이 위원이 부재대해서 안건의 결정을 보류하는 것은 사무수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원한대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 한다. 해놓고 원한 가결합니다 했는데 효과적으로 한국인 그 위원들을 제어를 못하고 명확하게 못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2달 후에 오따간치로 해임됩니다. 그리고 카시와 하라쇼사는 돌연사를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 회의의 그 내용을 본 사익도가 다음 회의 때부터는 꼬박꼬박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요, 그들의 의지가 어땠었는지를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1925년 6월에 편찬기구를 개편하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조선상고사와 삼일시대를 억지로 한 그대로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선사 편수의 관제를 정식으로 공표를 합니다. 칙령으로. 그래 놓고 이 조선총독 그 직할의 독립관청으로 조선사 편수회를 정식으로 설치한 것이 바로 1925년 6월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었던 조선사 편찬위원회를 대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구가 갈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게다가 총독 직할로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조선총독부의 일기에 바로 만들어졌던 것이 총독의 직할 부서로다가 승격이 되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때 그 고문으로 들어가신 한국 대신이 바로 이거입니다. 그렇게 되고 1925년 10월 8일날 이 조선사 편수에서는 더 중요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1923년에 결정한 조선사 통찬의 결정인 제1편 선부 이전이 다시금 신라 통일 이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래서 이때 이제 그 1927년도에 이걸 할 때 그때 이제 그 촉탁으로 들어간 분이 바로 이병도하고 신석호가 이 조선사 편수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가 1927년 6월이죠. 그렇게 하고 1932년 3월 1일 그 조선사 가운데서는 드디어 1편이 통일신라 이전이고요. 2편이 통일신라 시대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삼국 사만으로 했었다가 그걸 다시 삼국 이전으로 했다가 삼국 시대로 했었는데 그나마도 통일신라 이전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 단계를 보면 실제로 그들이 얼마나 우리 그 역사를 내리려고 애를 썼는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들이 힘으로 조선을 눌렀지만 와서 보니까 문화총량이라는 것이 역사 속에 그 내재대에서 내려왔던 그 문화총량이 자기들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높았던 거죠. 그것을 어떻게든지 깎아내려야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야 너희들은 우리만 못한 민족이야로 만들어야 자기들이 다스리기가 수월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무렵에 우리가 잘 아는 그 강제적 태양기 비문을 조작하고 이렇게 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고요. 칠지도의 명문을 지우고 다시 쓰고 이렇게 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얼마나 그 애를 썼는지 알고요. 이렇게 한편으로 조선사 편수회를 진행을 해서 우리 역사를 축소, 왜곡시키고 변조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는요. 일본에서 자기들의 역사를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뭐예요? 고사기하고 일본서기죠.
그런데 그 고사기와 일본 서기의 역사는 다 해봐야 1400년밖에 안 돼요. 단 1400년밖에 안 되니까 그들은 일본 사기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그 천황들의 연대를 늘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늘린 것이 무려 660년을 늘려놔요. 그렇게 해서 일본 서기의 역사가 2000년이 되는 거죠. 우리 역사를 이렇게 한없이 내려서 2000년으로 만들고 자기들의 역사를 660년을 늘려서 2000년을 만들어 놓으면 비슷해지는 거죠. 예. 그것을 조작을 해서 2000년 이상 차이가 나던 역사를 이제 같은 역사로 만들어 놓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일본은 자국의 역사조차 왜곡시키는 거죠. 자국의 그 당시에 일반 국민들은 역사 연대, 역사 기록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역사를 왜곡 축소하는 것도 몰라서 자국의 역사까지 늘려가면서 사실은 이 조선과학 전수의 활동을 진행하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1927년 이후로 우리 잘 아는 육당 치남선 이제 신계를 아니까 처음에는 안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협박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하니까 안 들어갈 수가 없었죠. 예, 그렇게 해서 치남선도 이 조선과학 전수에 편입을 하게 1928년에 선수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23년 1월에 1차 회의록 내용인데요. 여기 안 써놨네. 여기에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왜곡하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상고사만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바로 요 얘기는 어디 가나 안 빼놓고 보셨을 거예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여기 보면 서규 한국으로 돼 있어요. 이것을 일본 학자가 서규 한인으로 바꿔버립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요거는 1512년 경주부인 이계국이 증가한 삼국유사 정덕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921년 경도지대의 금솔교웅이가 영인한 영인본이거든요. 세월만 해도 벌써 400년 차이나 400년 전에 이렇게 돼 있던 거지 400년 후에는 한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 차이라는 것은 사실 엄청난 거죠. 옛날에 한국이 있었다. 그럼 한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한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과 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있었던 것은 분명히 국가가 존재했던 이런 기록이지만 한인이 있었다는 건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고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심화가 돼버리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일본의 흉기였었고요. 실제로 우리 고대 사서라는 것이 뭐예요? 이 역사 기록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정확한 기록을 세세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식약해서 선진적이고 이런 그런 내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대 역사라는 거 유럽 쪽의 역사는 고대서 보면은 그렇게 안 나와 있나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풀어서 자기 역사로 분명히 편입을 했는데 우리는 그걸 우리 역사로 편입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식민사에게 영향을 받았던 그분들이 바로 이 땅 국사학계의 주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자, 실제로 한국이 한인으로 한국이 한인으로 변주되면 어떤 결과가 됩니다. 고조선이 바로 만들어진 신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존했던 역사적 국가인 한국은 신화 속의 집단이 되고 남방으로 이주하여 신시국가를 창업한 한웅천왕의 존재는 신화의 형식을 들어 표현한 설화가 말 그대로 실존하지 않는 신화가 되고 그 신화의 주인공 한웅의 후손 방궁왕공의 행적 또한 신화가 되는 일적삼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흉계가 이제 바로 그런 것에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일본이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우리 역사를 축소하고 줄여줄 수 있는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딱 잡고서 빼버렸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거 있잖아요. 그 수많은 역사서를 다 수탈해서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정치원에 감추고 이렇게 했는데 왜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거는 내겨놨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자기들이 역사 조작을 해도 그 정도 내용이면 오히려 입증시키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최남선이 참여했던 1934년도 조선사 편수의 회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1934년 7월 제 8장일인데요. 최남선이 얘기하죠. 다음에 단군 기자는 조선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록해야 될 제1편에 수록하지 않고 있다. 단물을 정리할 경우에 정편이나 혹은 도편으로 하여 단군 기자에 관한 사실을 편찬하여 주기 바란다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단군이나 기자는 제1회 위원회 때도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들도 결코 등한시하고 있지 않다.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본회의 편찬 방침으로 채용한 편년체의 형식에서는 이것을 채용할 장소가 없다. 즉 어느 왕,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에 기사를 지정할 것인가. 그 판연한 연차가 없으므로 우리들도 고심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수록할 수 없었던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투입해야 좋을지 최남선 얘기하죠. 단군 기자는 그 사실만에 집착하지 말고 그 사상적, 신앙적으로 발전된 것을 종합 정리하여 별편으로 편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안 넣겠다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내용은 이거보다 쭉 대화가 계속되는데요. 그 내용 자체가 이거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최남선은 요구하고 일본은 안 넣겠다라는 얘기. 예, 그것의 반복이 됐죠. 그럼 최남선 굉장히 훌륭한 신분이네요. 그때까지. 그때까지. 근데 저거는 지금 어디서 지금 이 조선사 편수의 모든 기록들을 정리해놓은 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정도 두께가 되는데요. 예, 그 책을 제가 본 게 벌써 한 25년, 30년. 회의록을 그대로 하는 게 그대로 다 돼 있습니다. 이걸 다 찾아봐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쟤들은 계속, 일본 놈들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단군 기자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신화적인 것으로서 사상적, 신앙적으로 발전한 것이니 현년사에서는 취급하기 곤란하다. 별편으로 한다고 하면 똑같이 유교, 불교도 역시 별도로 편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단군 기사를 수록하지 않았던 것은 해당 사실을 기변사를로서 결정 채용된 삼국사기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려 국민왕 전후의 인물로 백문부가 단군의 연례에 대해 상소한 것이 있고 이조 세종 때 이를 사당에 모셔 제사 지낸 일을 논한 일이 있다. 이들 기사에 체입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군 기자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주장을 고려하여 다시 타당한 방법을 강구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완전한 것으로 할까 합니다. 자, 이 내용, 회의 내용을 보면 일제가 우리 한국 상거사를 제고하려고 하는 그 본심 그대로 보여주는 거고요. 단군의 역사를 무슨 공자, 석가, 이런 문화로 대비시켜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신앙적이라는 게 뭐예요? 미신이죠. 타부시였어요. 진짜 그 종교를 믿고 있는 분한테는 신이지나 안 믿고 있는 분들한테는 아니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했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 사람들은 37년까지 15년 동안 또 이 4,950종의 사료를 다 걷어들입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가면서 계속해서 수십만 권씩 전국에 있는 역사서라는 역사서는 이제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금방 전에 보셨듯이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 얘기는 뭐예요? 단군이 신화가 된 정확한 연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일본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단군이 신화가 되버린 겁니다. 네. 근데 그 신화가 되면 꼭 나쁜 건가? 아니요, 신화가 돼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신화가 많은 나라일수록 자기의 역사가 깊다라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묘한 교육의 영향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화는 역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신화일 뿐이다. 신화는 그냥 신화일 뿐이다, 얘기일 뿐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또 일부 분들은 그 신화는 그 종교를 믿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좋은 빌미가 되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의 어떤 그 경전을 봐도 그것이 꼭 역사는 아닐 텐데, 역사라고 사실 그분들은 그러면 이러면 뭐 갇힌 거 아닌가? 죽어라고 믿고 있죠. 그래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1935년 7월 5일날 조선사평소의 마지막 회의가 열립니다. 조선사평소의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는 것은 최종 보고하는 자리겠죠.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단군 기사를 어떻게 직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이 회의에 처음부터 논의가 있어 각별히 신경을 썼다. 그래서 고려 국민왕 24년 태왕 원전주의 기사 백문부 졸거를 검출하여 단군에 관한 고려의 문헌을 채록했다. 이미 책으로 출간되어 대본을 마쳤으니 여러분도 보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썼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제 단군을 채록했다고 선생님이 거죠. 백문부 조람, 문부는 직산인으로 충수광주에 등재하고 쭉 이렇게 해놓고 나서 사직을 세수하고, 이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국민왕이 폐왕이 될 때예요. 고려가 완전히 쫄딱 망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 해가지고 쭉 해서 외구의 난이 크게 일어나고 흥분적이 왕도를 함락하여 왕가가 남천하고 이렇게 해서 대저 천수에는 순환하게 치겠으니 이걸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우리나라는 단군 이래 이미 3600년이나 되니 이는 곧 대주원의 운이 돌아오는 때입니다. 이런 상소문을 올렸었거든요. 상소문 중에 단군이라는 말을 넣었다고 해서 단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선사 35권 총 그 2만 5천여 쪽에 나오는 그 기록 중에서요, 단군이라는 글자는 여기에 나온 요 글자가 유일합니다. 일본이 만든 조선사 35권 중에 단군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게 요게 유일한데, 그러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단군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것이 조선사 편수에서 만든 역사책의 우리 그 시조라고 얘기하는 단군에 대한 기사의 전부입니다. 실제로 어땠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런 것을 보다 보면 시욕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단군 주자 집어넣는 것도 그 가장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골라서 그렇게 집어넣었다라는 게 바로 일본의 흉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야말로 그 고려 부군이 완전히 실패를 해서 남으로 북으로 그냥 북에서는 쳐내려오고 남에서는 외국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나라가 그냥 형편없이 찌그러져 있을 때 상소 올린 내용 중에 단군 이래 3600년 동안 이 당 하나 딱 집어넣고 단군 넣었다 보니까 참 답답한 얘기가 되죠. 이렇게 해서 조선사 편수회가 만든 건 무려 27년이 걸치면서 1938년에 조선사를 완성하게 됩니다. 그 조선사 35권 우리 지금도 그대로 배우고 있죠. 이것이 바로 식민사학이라는 겁니다.
저자가 누구 돼 있어요? 예? 조선사 불사 조선사편수에 그냥 그 단체 이름으로 돼 있어요. 조선사편수에로 돼 있고 그 안에 이제 저자들 이름이 들어갔는데 학자들 이름은 뭐 수십 명도 더 되니까 그 일본 학자들이 줄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 아까 그 사이토가 얘기했던 조상과 선인들의 무는 악행을 들추어내서 과장해서 교육해라. 이게 어느 나라 교육이 이런 교육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때 만들었던 이 책을 그대로 배워가면서 그거 암기하고 외우고 시험 보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그 안에 우리 정신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역사라고 하는데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정신을 찾을 수가 있는 우리 어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은 단 한 군데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네, 실제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981년도에 국사청문회라는 게 여기서 딱 기회가 한번 왔습니다. 그 기회가 와서 국사청문회를 통해서 열심히 싸웠고 그때 또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된 분들이 있어서 그걸 통과시켜 줬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983년도에 국사 교과서가 일부 개편이 되게 돼요. 그 내용이 바로 단군 왕검의 고조선 개국 사실을 수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100개의 대륙 진출을 수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한사군의 한반도 위치서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한사군은 그 남서만주의 그 요동만주, 요하, 그리고 대능아, 요쪽 지역으로 다 이제 한사군이 옮겨가게 돼요. 요 지도상으로 보면. 한반도 내에 없고 요쪽 지역이 있었다. 여기가 대능하죠. 이쪽 지역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 기록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무슨 여러 국사청문회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 배치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잠깐이죠. 그 위원들, 기존의 위원들 한 10명 있는데 거기 한두 명 들어가서 힘쓰니까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바로 잘려 나오고, 그 다음에 국사학계에 계시던 학자분들 여전히 그냥 계시기 때문에 아직도 한사군, 평양의 한사군을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대세 아닙니까?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팩타가 아니면 안 한다고 했잖아요. 81년도 역사청문회를 통해서 83년도 국사책이 이렇게 바뀌는 걸로 국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진짜 그 국회의원들에도 제정신 가진 분들이 계셨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실제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인들이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배우고 익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대로 그 안에 묻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 사실에 동조되고 동화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는 다 까먹었고 외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 맞고 우리 개국 시조는 심하고 외국 신화는 달달달달 외우고 그리스 신화 얼마나 좋아 다 알아. 근데 우리 신화는 잘 몰라. 그 다음에 학자라는 분들도 참 엉터리로 연기해. 너희는 저 쑥하고 마늘 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100일간 있다. 100일간 있어서 사람이 되라 그래놨더니 그래놓고 37일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100일 아니잖아요. 2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방법의 차이라는 건 아시죠? 전에 언젠가 어디서 누가 강의했었던 것 같은데. 세 번째 날과 일곱째 날을 얘기해요. 세 번째 날과 일곱째 날을 하면은 일주일이죠. 세 번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하면 합치면 열흘이잖아요. 열흘이 10번 되면 100일입니다. 그래서 마늘 20개 하고 그러니까 마늘 2개씩 먹으면 열흘 먹으면 2개씩 먹어서 열흘 먹으면 맞잖아요. 10번 먹으면. 이런 식으로 해석해서 100일이야 맞는데,
그냥 주구장창 해석을 해서 있는 걸로. 21일 만에 나와서 사람 돼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을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 예,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해서 우리 정체성이 사라지다 보니까 남의 문화, 남의 그 어떤 사상 이런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예, 물질이 지배하고, 또 그런 남의 정신으로 지배받고 살다 보니까 물질이 나를 나타내는 그 가치 기준이 돼서 스스로의 그 진짜 잘남을 감추게 되고 스스로 못난 것을 더 드러내는 이런 민족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사이토 저 사람이 영걸입니다. 진짜 뭐 이토 히로부미도 그 영웅이지만 사이토도 영걸이죠. 네, 이런 그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 문제는 뭐냐면 지금의 역사자들은 더 문제인 것이 뭐냐면 이 박사과정에 이렇게 가서 보면 석박사를 하겠다고 한 그 역사 학도들이 한자를 몰라요. 한자를 알아도 옛 그 고문들은 해석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옛 한자하고 지금 한자하고 내용 뜻이 달라요. 그 다음에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글씨가 그때 얘기했던 뜻과 지금 얘기한 뜻이 달라진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뭐 거의 다 똑같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알아야 되는데 그나마도 한자를 모르는 학생들이 더 많죠.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신민사학자들이나 그 후학들이 만들어낸 논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시 재생산하기 때문에 왜곡된 역사를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결국은요. 제가 명색이 이제 이쪽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나이 50 넘어서 박사과정을 간 거 아닙니까? 50 넘었어요? 넘어서 너무 모여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박사과정을 가서 보니까 학교 현실이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갈 때는 고조선을 확실하게 정립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 우리 역사가 바로 설 수 있다 싶어서 사만강령이나 소도나 아니면 화백회를 주제로 해서 논문을 써야지 갔어요. 네.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거 쓰면은 100년을 해도 논문 통과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는 놈이 없으니까 저걸 못 시키지. 그건 저 석사 과정에서도 경험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행정을, 우리 삼원사상을 가지고 행정을 풀어서 이 논문을 썼거든요, 석사 때. 교수가 그걸 이해를 못해요. 통과를 못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못 하셨어요? 예? 저는 그 박사과정에서 그래갖고 논문을 방향을 바꿨습니다. 타협했네? 타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다 보니까 근현대사 중에서 무장항쟁사 굉장히 중요하다. 독립운동사를 제대로 조명하면 근현대사가 바로 잡힐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걸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홍범도, 김경천 이런 거 어떻게 해서 나왔겠습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나온 거고요. 실제로 2005년도에 홍범도 장군 기념대를 설립할 때 초대 임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장구사를 외면을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는 일본이 단군을 그렇게 감추고 없애고 했잖아요. 근데 일본은 조선 총독부 서구에 이런 걸 감춰놓고 있었습니다. 총독부 시절의 문헌인데요. 단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취합을 해서 단군을 정리를 해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총독부에서는 알고 있었고, 이런 이 책으로까지 정리를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기 보면 그 내용이 쭉 나오죠. 일제시대 일본이 단군의 존재를 인정한 자료와 함께 단군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한 문헌 3권이 발견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 실제로 우리한테는 단군을 신화로 만들고 없는 역사로 만들어 놓으면서 자기들은 필요하니까 그것을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한 겁니다. 실제로 지금도 묘한 게요.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네. 우리 이 간도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일본은 간도에 대한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책이 제대로 나온 게 이런 두꺼운 책이 15권이 딱 간도 정리가 돼 있어요. 그거 역시도 아까 저는 그걸 갖다가 우리 갖다가 그거 연구해서 번역해서 번역본 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걸 연구할 수 있다. 몇 년간을 연구를 했는데 지원을 못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역사학계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본은 자기들이 침략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철저하게 자기들 수하로 동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면서 우리 단군의 역사를 말살했지만 자기들은 오히려 자기들 연구를 위해서 이렇게 단군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기들끼리 연구해서 이 책도 만들고 이렇게 했었다라는 겁니다.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신문에 나와 있는 단군의 내용이 일단 단군이 왕국인 단군 왕건이잖아요. 일세 처음 그러니까 단군을 자체를 인물로 한 게 아니고 단군이란 나라의 단군 왕을 단군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로? 단군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은 단군이 다스리던 나라를 인정했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을 이 책을 직접 제가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 책의 내용이 적혀 있는 책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단군의 역사가 세세하게 나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단군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치면 임금이라는 호칭이랑 같은 거고요. 1대 단군이 왕검이고요. 2대 단군 구루, 3대 단군 가륵, 4대 단군 오사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7대 고열가 단군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태평성대 살기 좋은 이런 나라만 지속됐던 건 아니죠. 중간에 그 안에서도 쿠데타도 일어나고 바적도 일어나고 이런 역사가 그 안에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96년간의 그 역사를 정확하게 이렇게 다 편찬하기는 생각보다 어렵죠. 그러나 대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2002년, 2000년대 초쯤에 제가 하도 답답해서 어떤 작업을 했었냐면 단군 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입증을 못해 아주 화가 나가지고요. 사서라는 사선, 중국 사서를 갖다가 거기서 단군이라는 기록이 조선이라는 기록이 나오는 것만 발췌를 했어요. 그 문장 내용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간에 조선이라는 기록이 있는 그걸 발췌를 해서 이렇게 해서 책을 만들어 보니까 350페이지가 되는 책이 됩니다. 그것은 거기서 나온 조선이라는 것은 근세 조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조선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없는 나라가 어떻게 그 많은 기사들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예, 실제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일본은 우리 역사를 이렇게 왜곡시키고 우리 호를 완전히 동강내면서도 자기들이 이렇게 단군 문제를 인정하고 연구를 했었다는 거죠. 더 무서운 거 있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입니다. 이 사람이 전쟁에 패하고 조선 총독에서 물러나서 일본으로 돌아갈 때 마지막 했다는 말이에요.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내 장담하건대 조선 국민의 제정신을 차려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세월이 훨씬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 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놓았기 때문이다. 결국 조선 국민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일본 식민계획의 노예로 전락했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사실. 그 자식이 지금 실제로 예, 맞습니다. 명박이가 그러는군요. 실제로 이명박 각하의 원래 그 고향은 오사카입니다. 실제로 그 일본 제국주의가 통합하고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가 이 땅을 떠나면서 자신의 퇴각 발언을 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진실, 역사적 진실,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일본인들이나 일본인 학자들이 우리 한국을 쳐다보고 한국인 역사 상태를 보면, 역사 학계를 보면 얼마나 우습고 한심스러웠겠습니까, 사실. 저는요, 우리 내부에서 이러는 것도 문제지만 외부에서 중국 학자들이나 일본 학자들이 봤을 때 한국의 역사 학계 진짜 웃기는 짬뽕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더 한심하고 답답하더란 얘기죠. 우리 내부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이거 우리끼리도 밖으로 안 나가기 쉬쉬해야 되는데, 중국이 동북풍정 만들면서 그 역사적 논거에 대한 이 자료를 뭘 갖다 썼습니까? 한국 학자들이 써오는 고구려 역사 갖다가 집어넣고 줄을 달았잖아요. 동북풍정의 빌미를 제공한 것도 우리고, 일제가 역사 왜곡을 하게 빌미를 준 것도 우리입니다. 독도 문제 심심하면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일 병탄을 조약으로, 강제 조약이라도 조약으로 인정을 하면 독도는 일본 땅이 맞다니까요. 그리고 조약이라는 용어를 인정하는 그 순간 독립운동가는 테러리스트고요. 항해 임시정부는 반국가 정부입니다. 반국가 테러 단체입니다. 유관순 동네 깡패고요. 안중근은 진짜 그 암살 테러범이에요. 뉴라이트 논조네요, 그거 완전히. 우리가 제가 병합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병합 인정했을 때, 강제조약이라도 조약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그 조약의 성립과 동시에 온 국토가 다 일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돌려받은 근거는 뭐예요? 전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이잖아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보면 1차에서 5차까지 회의에는 분명히 독도가 반환받아야 될 영토에 들어가 있었지만 5차 이후로 독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영국은 독도 집어넣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미국이 그걸 빼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결국은요, 조약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우리는 조약에 황제께서, 고종 황제께서 사인 안 했습니다. 도장 안 찍었습니다. 나중에 갖다 지더리 찍은 그 도장은요, 황제가 쓰는 도장이 8가지가 있는데, 맨 밑에 하위 그냥 일반 행정, 동사무소에 가도 서울시장 도장 찍어주잖아요. 그런 행정용 도장. 이거였습니다. 아니죠. 외교 관계 때 쓰는 도장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국제관례상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일본은 한일 합방, 한일 회담, 60년대 한일회담 당시에 이전에 조약은 모두 무효로 한다고 했고요. 중국에도 그 얘기를 했고, 국제법상 패전국의 지위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도 패전국은 그 이전에 강조했던 건 모든 것이 무효입니다. 결국 그렇게 됐을 때 그러한 것을 병합용어 하나에 그런 것이 걸려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조약이 무효가 됐을 때 간도협약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간도협약도 우리가 한일 병탄 이전에 을사늑약 이후에 간도협약, 을사늑약 상태에서 외교권을 뺏겼기 때문에 이제 을사늑약인데 그것이 무효로 됐을 때 간도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광복 이후에 분단돼 버렸죠. 분단되고 나서 바로 전쟁 났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남북이 갈라지 입주하니까 어느 또 주체가 돼서 그것을 요구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조선 말기까지도 우리 관리들이 나가서 예, 만주를 관리하고 병행했다. 그렇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예. 박은식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라는 망해도 민족은 망하지 않아야 하며 민족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역사를 잃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철 선생님의 쓴 글 하나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부처가 들어오면 한국의 부처가 되지 못하고 부처의 한국이 된다. 우리나라에 공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공자가 되지 못하고 공자를 위한 한국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 한국을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한국이 되니 이것이 어찌 되는 일이냐.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이것이 바로 노예 정신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바로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역사를 읽혀 바로 알게 할 것이다. 네, 마치겠습니다.